감정에서 나를 분리하는 방법. 1. 드론이 되는 상상해보기. 우리는 녹음된 자기 목소리를 들을 때나 거울에서 자기 모습을 볼 때, 또 동영상을 통한 자기 모습과 목소리를 보고 들을 때 자기 객관화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아닌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본다는 뜻이 된다. 운동선수들도 비디오를 통해 자기 객관화를 함으로써 자신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내게는 저런 언어 습관이 있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식으로 나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다. 우리가 기쁨이나 화 같은 감정을 경험할 때는 자기 객관화와 반대인 자기 주관화 감정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 좌절의 고통을 크게 겪는 주인공 역할을 맡아 오랫동안 촬영을 마친 배우는 촬영이 끝나도 한동안 그 우울 상태나 좌절 상태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이건 역시도 주관된 상태, 즉 연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이 감정에 잘 빠진다면 그것은 당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연극에서 당신이 연기에 몰입하고 주연 배우로서 역할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로 배우라면 그것은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서 당신은 배우이면서도 동시에 평론가가 되어야 한다. 나는 때때로 나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을 한다. 길을 걸을 때면 가끔 드론이 되는 상상을 한다. 드론이 되어 공중으로 부웅 떠오르면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 만약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이거나 우울하거나 뭔가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라면 드론이 되어 나를 객관적으로 내려다본다. 아, 저 친구가 지금 속이 상해 있나 보군. 얼굴 표정이 어둡군. 아니, 찡그리고 있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울면서 가고 있지? 나는 드론이 되어 나의 행동을 하늘에서 바라보며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과정이 자기 객관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되면 기존의 감정 상태에서 나를 분리하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다. 마음이 그냥 무덤덤해지는 것이다. 물론 반드시 드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CCTV 카메라가 될 수도 있다. 화내는 내 모습을 카메라로 지켜본다면 그런 경우에도 계속 화를 낼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어떤 폭발적인 감정 상태에 빠져 있으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일어난 감정에만 충실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동안의 당신의 습관이었으니까. 평생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았다. 한순간 생각을 달리한다고 해서 쉽게 달라지거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에도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습관이 되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동화가 된다면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한순간 정신을 차리면서 스스로 드론을 띄울 수도 있고 감시 카메라를 통해 나를 지켜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되면서 감정적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평소 자주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 상태나 스트레스의 상태에 자신을 생각해보라. 그런 당신을 드론이 되어 다시 내려다보는 상상을 해보라. 둘째, 감정의 색깔을 바꿔보기. 당신이 최근에 힘들었거나 스트레스 경험을 했다고 생각되는 일, 상황,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그때 느꼈던 감정은 어땠는지 생각해보라. 시각적 차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묘사할 수 있는지, 어떤 형태의 시각적 이미지가 생각나는지 떠올려보라. 감정의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인지 생각해보라. 색깔을 하나 이상의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해보라. 그런 다음 그것을 종이나 노트에 적어보라.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라. 이제 그 감정과 관련한 시각적 특성을 바꾸고 색깔도 바꾸어 보라. 어떤 이미지, 어떤 색깔이든 기분을 더 좋게 하는 것이면 상관없다. 그렇게 이미지와 색깔을 바꾸었을 때 어떻게 마음이 달라지는지 느껴보라. 좋아하는 색깔로 바꾸는 방식으로 마음과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셋째, 일기 써보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감정도 바뀌는 경험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시험 점수가 나쁘면 어떡하나 걱정 때문에 불안하다가도 아니야, 이번 시험은 쉽게 나온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으니 잘 칠 수 있을 거야. 하는 식으로 생각을 바꿈으로써 평정심을 찾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것은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나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예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은 감정을 지배한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면 감정도 달라진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감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강도가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럴 때 부정적 감정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고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루를 마감하는 일기 쓰기로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면 좋다.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분석해보는 글쓰기를 추천하고 싶다. 일기장에 상황, 신념, 감정, 행동, 결과,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나의 모습을 한 줄씩 메모해 보는 것이다. 이 과정 역시 자기 객관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대로 좋은 것인지 하루를 정리해 본다. 부정의 감정을 떨쳐내는 괜찮은 습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그 감정에 따라 움직였다면 이제는 한 번쯤 한숨 돌리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분석해 보자. 그리고 이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자. 넷째, 4가지 질문 해보기. 인지치료 접근법의 하나로 4가지 질문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개발한 바이런 케이티는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소중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케이티의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생각은 사실인가? 이다. 이 질문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생각이 사실이며 진실한 것인지 논리적으로 묻는 질문이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절대적으로 알 수 있는가? 이다. 설사 첫 번째 질문에서 자신의 생각을 일부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적인 사실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누구나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냐 하고 질문을 받게 되면 스스로 의심하고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자기 객관화를 확보하기 위한 좋은 질문이다. 세 번째 질문은 그 생각을 믿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다. 나는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모두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사실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경우 이 세 번째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답할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스스로 자신이 믿고 있던 사실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어떤 스트레스가 생기는지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객관화가 일어난다. 결국 우리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생각을 바꿔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인가? 이다. 이 질문은 결과적으로 원래의 생각이 바뀌고 더 이상 문제를 유발할 생각이 없어진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또는 나는 어떤 상태로 바뀔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할 때 이미 자기 객관화가 되어 스스로 마음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어떤 문제 상황과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상의 네 가지 질문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객관적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두려움이나 공포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 다만 이런 식의 생각 기제, 즉 질문과 답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네 가지 질문을 자주 연습해서 위기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특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도 이 네 가지 질문은 충분히 좋은 연습 조건이 된다. 그리고 충동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우리를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질문이 되기도 한다.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사실인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사실이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 다분히 충동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 충동적이었다면 그 생각을 한 당신은 누구였던가? 이처럼 KT가 알려준 네 가지 질문은 감정적 위기에서의 돌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